자, 우리가 적분을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을 다루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역의 과정이에요. 이 스몰 fx를 부정적분 취했을 때 상수가 된다고 해요. 그때 이 fx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모르는 미지수로 부정적분 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가면은 적분이고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됩니까?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잖아요. 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스몰 fx를 인테그랄 dx 취해서 적분한 결과물이 부정적분 요놈이에요. 그러면 다시만 얘를 적분한 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부정적분을 뭐 하면은 미분하면은 바로 요 피적분함수 fx가 스몰 fx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몰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뭐한 거야? 미분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2x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 하나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라지 fx를 미분을 하면은 스몰 fx가 되는 관계가 있고 또 스몰 fx를 미분하면 스몰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스몰 f 프라임 x는 그냥 우리가 gx라고 또 대신해서 말한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예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게 바로 요 말이죠. 이 식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식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에서.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인테그랄 fx dx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자, 뭘 하라는 명령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라는 것을 이미 문제 상황에서 제공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다가 주어진 거에다 인테그랄 dx를 취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분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fx를 줘놓고 인테그랄 fx dx를 취하라는 것은 그걸요 우변에서는 뭐로 받아들입니까? 라지 fx 플러스 c라는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적분을 하라는 명령을 문제 상황에서 적분을 하라는 명령어는 이런 적분을 하라는 명령어는 인테그랄 dx를 취하라라는 명령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것을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프라임이 없어지는 관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dx를 붙이는 것도 적분의 명령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프라임이 붙어있는 식에서 프라임을 떼라고 하는 것도 적분을 하라는 명령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f'x에 대한 정보를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줬어요. f'x를 바로 이 예를 같이 보세요. f'x가 2x다. 이렇게 줘놓고 뭘 구하라라고 하냐면 fx를 구하래요. fx를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프라임을 떼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프라임이 있는 조건을 줘놓고 프라임을 떼래요. 그 말은 뭐를 하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적분을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 즉 2x를 뭐 하는 되겠어요? 인테그랄 dx 취해서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dx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적분으로 받아들이는데 f'x에 대한 식을 줘놓고 fx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적분하라고 하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도함수와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도함수는 미분을 취한 결과물이 도함수죠. 부정적분은 적분을 취한 결과물이 부정적분이에요. 이 둘은 거의 반대 개념이지만 100%가 아니고 80%만 정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미 눈치챈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x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되죠. 근데 반대로
2x라고 하는 아이를 적분치하면 뭐가 돼요? x제곱이 되는 게 아니고 x제곱에다가 뭐가 튀어나와? 찌끄러기 적분상수 c가 등장을 하게 되죠. 적분상수 c가. 그래서 80%만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자, dx분의 d하고 괄호하고 인테그랄 fx dx의 결과물은 뭐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fx 적분상수가 p적분함수 스몰 fx를 일단 뭐 하니? 적분을 먼저 취하죠. 그 결과물을 다시 뭐예요? 미분을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출발점은 fx죠. 스몰 fx야. 근데 이 스몰 fx를 뭐 해요? 적분을 취해요. 그랬더니 뭐가 되니?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등장하겠죠. 그걸 다시 뭐 하라는 뜻이에요? 명령어가.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라지 fx는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상수는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스몰 fx잖아요. 그러니까 원위치가 됩니까? 원래대로 원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뭐가 제공되었을 때 스몰 fx를 한 번 뭐하고 한 번 적분하고 그 결과를 한 번 미분하면 뭐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 p적분함수 스몰 fx를 한번 먼저 이번에는 뭘 먼저 해요? 미분을 먼저 하네요. 미분을 먼저 하고 그 결과물을 적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보면 일단은 스몰 fx가 먼저 있죠. 스몰 fx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뭐야?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걸 다시 적분을 해요. 그럼 프라임을 떼면 되니까 fx가 되겠죠. 적분했는데 fx만 나오면 돼요? 적분상수 c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물이 똑같을 줄 알았더니 마지막 미분을 하고 적분을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 fx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f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으로 끝났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자기 자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되게 복잡해 보여요. 뭔가 fx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적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직접 적분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양변에다가 뭘 취할 거냐면 이 양변에다가 뭘 취할 거냐면 dx분의 d라고 하는 미분을 취하겠어요.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이 알맹이 함수를 처음에 뭐하고 적분하고 그 결과를 다시 뭐해요? 미분으로 끝났으니까 이 좌변의 결과물은 그냥 이 알맹이와 동일하게 나오겠죠.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3x제곱 플러스 2x 상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x를 양변에 약분하게 되면 fx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x 플러스 2가 된다는 이 fx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게 바로 도함수와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유형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함수와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을 배운 다음에 뭐 했어요? 미분에서 나오는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분법이라고 그랬죠. 미분법. 미분법 뭐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 공식, 그게 바로 적분법이겠죠. 적분법. 자, 부정적분의 계산이 바로 이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n이 0일 경우에는 상수겠죠. 상수. 맞습니까? n이 0일 경우에는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수부터 시작할게. 자, 그러면 자,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는 항상 뭐로? 역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미분하면 상수 k가 나올까? 바로 그렇죠. k 1차이죠. k를 1차항의 개수로 갖는 이 1차 함수겠죠. 근데 이게 적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붙으면 돼요? 적분상수 c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는 적분하면 k를 우리가 kx를 미분하면 x만 떼면 됐듯이 상수 k를 적분한다는 것은 x만 붙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상수를 적분하면 상수를 1차항으로 갖는 1차식이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는 또 같은 방법으로 미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미분에서 n차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분 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n차식이면 n 플러스 1차식이었다라는 거죠. n 플러스 1차 차수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다시 여기에 가지고 미분해봐요. n 플러스 1이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분모가 아니고 계수 앞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그 결과물 1이었다는 것은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만나서 n 플러스 1과 만나서 약분되고 1, 개수가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는 그냥 붙이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냐? 여기다가 적분한다는 것은 n차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를 분모에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이면 4분의 1을 써주면 되고, x의 5제곱을 적분하면 6분의 1을 써주면 되겠죠. x의 2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차수를 늘려주는 거고,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을 적분하라고 하면 뭐예요? 3x 플러스 c. 1을 적분하라. x 플러스 c. 자, x를 적분하라. 그러면 x 1차니까 플러스 1하면 2잖아요. 2분의 1이 앞에 붙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적분하라. 그러면 3에다가 플러스 1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앞에 붙고 x의 4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공식화 시킨 거예요. 자, 미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분도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수를 여기 kf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실수배는 앞으로 적분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미분도 나가는 것이 적분도 똑같이 나가도 돼요. 그래서 앞에 k를 쓰고 안에 걸 따로 적분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식의 합의 골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적분이 각각을 분배를 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을 적분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둘이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두 식이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빼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부정적분의 성질이에요. 마찬가지로 미분에서도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했었어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식의 곱이 됐을 때 각각을 분리해서 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곱하는 것은 실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도 두 당식의 나눗셈도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각각의 다항식, 복잡한 다항식을 각각을 적분해서 그 결과물을 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알맹이를 뭐하고 각각 안에서 다 뭉쳐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 결과물을 적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항이 여러 개면 우리가 다 분리해서 각각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뺄셈으로 연결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앞에 6 있고 2는 뭐예요? 3분의 1 x 세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됐고 x 1제곱이니까 2분의 1 x 제곱이 될 거고, 빼기 3이니까 x 붙겠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분법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하여라. 자, f'x를 제공해 놓고 fx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즉 f'x를 줘놓고 fx를 구하라는 것은 이 식을 뭐 하라는 거야? 적분하라는 뜻. 맞습니까? 그래서 알맹이로 뭐 들어가는데요?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물은 부정적분 취하면 되겠죠. 이제 3 있고 제곱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가 있고 x니까 2분의 1 x 제곱 빼기 1이니까 x 적분상수 c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얘가 바로 fx가 된 거죠. 근데 적분상수 c를 모르니까 정보를 하나 더 준 거예요. 0을 대입했을 때 c가 되는데 그게 1이래. 그러니까 적분상수 c는 1인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부정적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미분의 역의 개념으로 한 80%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여러분들이 미분의 역의 개념으로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화된 결과물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